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을 생각하면 상태 변화라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우리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뭐니?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고 물이 이제 얼면 고체로 변하게 될 거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겠지. 자, 이렇게 물이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어떠한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입자의 배열은 또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존재를 할 거야. 그런데 이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들은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이 세 가지 상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고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다 고체지. 딱딱 나무, 칠판, 다 이 시계 다 고체가 될 거야. 흐르는 성질이 없어. 그리고 단단하지.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 지금 용기가 따로 없으니까 감압장치 여기다가 여기에 고체인 지우개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용기에 따라서 얘의 모양이 바뀔까? 안 바뀌지. 자, 이런 식으로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게 뭐가 특징이야? 고체 상태의 특징이 될 거야. 액체 상태 봅시다. 자, 물이나 알코올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자, 우리가 이러한 곳에 이렇게 아니면 사각형으로 된 둥그스름한 잔에다가 담기게 되면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됐지.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은 다 달라지게 될 건데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만큼의 용량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애를 이런 조그만 데다 집어넣고 이런 데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부피가 늘어나진 않을 거야. 그리고 얘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액체 상태의 특징이 될 거야. 기체 상태 봅시다. 근데 기체는 보이지가 않지. 여기 공기 보이니? 여기 지금 기체를 이루고 있는 여기 기체에 뭐가 있어? 여기 기체에 공기도 있을 거고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을 거고 질소도 있을 거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아르고닌이 다양한 기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안 보여. 그렇지만 이 기체도 마찬가지로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자, 하트 풍선에 담게 되면 동그란 풍선에 기다란 풍선에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고체와 액체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쉽게 변한다. 그건 지난 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겠지. 고체나 액체는 온도를 높인다. 압력을 준다. 압력을 낮춘다. 압력을 높인다. 부피 잘 안 변해. 얘네는. 그러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따라 온도에 따라 쉽게 변해. 왜?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퍼져나가 공간을 가득 채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 보자. 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니?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 상태에 따라서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아까 보면 고체 상태의 특징, 액체 상태의 특징, 기체 상태의 특징이 있었어. 네. 이 특징이 상태에 따라서 달랐지. 네. 그 이유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입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태에 따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뭐 때문에? 입자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자, 먼저 고체 입자 배열을 한번 보자. 쉽게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 고체의 입자 배열이야. 얘 어떠니? 딱 봐도 규칙적인. 굉장히 규칙적으로 타닥타닥타닥 서로 붙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 줄과 열과 줄을 잘 세워져 있고, 나머지 액체 상태, 액체 입자 배열, 고체 입자 배열에 비해서 고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 서로 어떠니? 다른. 거리가 타닥타닥 붙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붙어 있어. 입자가 서로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자와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해. 잡아당기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굉장히 강해. 네. 강하기 때문에 어떻다? 저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입자의 운동이 거의 없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입자의 운동이 거의 없다라는 게 고체 입자의 고체 상태 입자들의 특징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를 봅시다. 지금 고체 여기 얼음, 눈, 뭐 그거 여기 액체는 물이야. 네. 물을 이루는 액체를 이루는 입자의 배열을 보게 되면 고체보다는 불규칙해. 네. 그리고 기체보다는 규칙적이야. 비교를 이렇게 했어. 고체보다는 불규칙해, 기체보다는 규칙적이야. 액체를 이루는 입자의 배열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자 사이의 거리를 보면 어떠니? 약간 떨어져 있지? 네. 고체 입자보다는 떨어져 있어. 네. 기체 입자보다는 더 가깝게 배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액체 상태 입자 배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액체 입자의 경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인력이 고체보다는 약해. 자, 이게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인력이 강하면 이게 떨어지기 힘들어. 그런데 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게 벌어져. 네. 그러니까 고체의 입자보다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자, 입자가 어때? 조금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어.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기체 입자 기체 상태 봅시다. 자,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막 움직이고 있어. 즉,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 고체, 액체, 기체 생각을 했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얘가 가장 기체 입자가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 그리고 사이도 멀어. 네. 그리고 인력이 거의 없어. 네. 그래서 매우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뭐의 특징이야? 기체 상태 입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슬로 표현을 해놨어. 자, 우리가 마시는 빈 컵에다가 구슬 10개 넣어놓고 그냥 놔둬.
뭐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겠지. 이게 이제 고체 상태의 입자 배열이라고 보면 교실에서 수업 들을 때 너희 어떻게 하니? 쭉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아이들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하면 돼. 규칙적으로 앉아 있어. 이게 고체 상태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액체 상태의 입자의 배열을 보면 이렇게 살짝 흔들어. 살짝 흔들게 되면 얘가 구슬이 바닥에 있는 상태로 막 움직이게 될 거고, 쉬는 시간 되면 옆에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치? 쉬는 시간 뭐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는데 대부분 교실에서 놀지. 가서 연어 보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제 뭐 봤니 하면서 왔다 갔다 얘기해봐서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게 액체 상태의 입자 배열이라고 보면 될 거고, 기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 이거를 막 위아래로 막 흔들 거야. 흔들면 그냥 위아래 상관없이 구슬들이 막 움직이게 될 거고, 수업 끝났어. 네. 그럼 어때? 집에 가는 애, 학원에 가는 애, 운동장에서 노는 애, 정글집에서 노는 애, 여러 가지 방과후 가는 애 막 섞이겠지. 여기서 매우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게 기체 상태의 입자 배열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오른쪽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의 특징을 비교하면 입자 배열의 규칙성을 보면, 규칙성은 고체가 제일 규칙성, 네.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순이 될 거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누가 제일 멀어? 기체가 제일 멀어. 제일 가까운 거 고체, 그 중간이 액체가 되겠습니다. 자, 입자 사이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 누가 제일 세? 고체. 그 다음 약한 게 액체, 제일 작은 게 기체 순이 되겠습니다.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액체 아니면 기체겠네. 부피가 일정한 상태, 액체가 되겠지. 부피,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가 심한 게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한 거 액체가 될 거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상태 뭐가 되겠어? 기체가 될 거고. 자, 입자 배열을 보게 되면 고체보다 불규칙하대, 액체가. 그러면 고체는 규칙적이 될 거고, 기체의 입자 배열은 매우 불규칙하겠지. 매우 불규칙하겠다. 자, 입자 사이의 거리 봅시다. 기체 매우 멀어. 액체 멀다. 그러면 얘 가깝다라고 합시다. 네. 고체는 가깝다. 고체보다. 얘는 고체보다 멀고 네. 기체보다 가깝다. 뭐 그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될 거고, 물을 또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상태로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때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 상태 변화. 자,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온도가 변화가 됐었을 때, 혹은 압력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러한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기는 해. 그렇지만 대부분 주로 온도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얼음을 가열을 해.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돼. 이렇게 가열하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고, 냉각을 시킬 거야. 기체를 냉각시키면 액체가 될 거고, 액체를 냉각시키면 고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온도를, 즉 가열해주면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화가 되고, 냉각을 하게 되면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상태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 부르는 요 용어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뭐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자, 융해와 응고가 있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얘기를 해. 네. 자, 보기 편하게 색깔로 나눠져 있어. 지금 융해는 어떠니? 빨간색, 응고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네. 즉, 가열해주는 거 이거 빨간색으로 해놓고 냉각을 시키는 걸 뭘로 해놨어? 파란색으로 해놨어. 네. 자, 즉 얼음을 네. 가열해주면 뭘로 변해? 얼음은 물로 변해. 물로 변해. 액체로 변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뭐야? 융해야. 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 응고야. 네. 자, 여기 보면 융해야, 융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융해. 용해와는 다르지, 용해. 우리 용해는 배웠지. 고등학교라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용해에 대해서 배웠어. 용해가 뭔데? 그 용매를 그 뭐냐. 용질이 용매에 녹는 거지. 설탕이 물에 녹는 거. 그걸 용해라고 하고, 용해,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 네. 소금은 용질이 될 거고, 소금을 녹이는 물은 용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녹아있는 거를 용액이라고 하고, 특히 물에 녹아있는 걸 수용액이라고 하지. 그때 이제 용해라는 개념을 배웠어.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인데, 이거는 용해가 아니라 융해야.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융해.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었던 거랑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먼저 융해부터 봅시다. 고체에 열을 가해줬더니 액체가 됐어. 네. 이게 뭐였냐면 얼었던 강물이 녹는 거. 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 그 다음에 용해로에서,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철 녹이는 데에서 철이 녹아서 샘물이 되는 거. 그 다음 냉동실에서 꺼내놓은 얼음이 녹고 불을 붙인 양초가 천명에 흘러내리는 현상. 네. 그 다음에 뜨거운 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올려놓으면 그 바다가 어떻게 변해? 고체 바다가 녹지. 이러한 현상들이 다 융해가 되겠다. 네. 다 보니까 뭐니? 열을 가해줘야만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다. 네. 그 다음 응고 봅시다.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 일어나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에 의해 봅시다. 아까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이 양초가 촌농이 흘러 이거를 융해라고 했는데 촌농이니까 액체야. 네. 그 촌농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 액체가 흘러내리다가 어떻게 되니? 굳지. 네. 다시 굳는 현상? 응고가 될 거야. 그 다음 용암. 용암이 뭐야? 화산활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와서 기체가 빠져나간 것들을 이제 용암이라고 하는데 이 용암이 식으면서 암석이 되는 거. 네. 이게 뭐가 돼? 응고가 될 거야. 네. 냉장고에다가 물 받아서 넣어놔. 얼지. 응고. 그 다음 아까 녹여놓은 쇳물을 거푸집에다 넣고 놔두면 식어가면서 단단한 철이 되는 거. 응고. 그 다음 겨울철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 빗물이 내려가면서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생겨. 응고. 네. 초콜릿을 녹여서 예쁘게 하트 모양 만들어서 굳혀. 그것도 응고. 그 다음 뜨거운 고깃국이 식으면서 그 위에 기름이 굳는 것도 응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 탐구 더하기 봅시다. 자, 막대 초콜릿 샀어. 왜? 수은이가 선물해 주려고. 자, 예쁜 누나한테, 호경이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잘게 잘라서 물중탕으로 이렇게 녹여. 네.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아, 융해가 되겠지. 융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쁜 틀에다가 넣고서, 짤주머니에 넣고서, 여러 모양 틀에 넣고, 식혀! 네. 그럼 어떻게 되니? 다시 고체로 변하겠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뭐가? 응고가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막대 모양으로 된 초콜릿 먹으면 무슨 맛 나니? 살짝지근한 맛이 나겠지. 그럼 이렇게 액체로 녹인 액체 상태의 초콜릿 손으로 찍어 먹어봐. 무슨 맛이 나? 비슷한 거.
달짝지근한 맛이 나겠지. 얘 응고시켜서 만들어 놓은 얘도 먹어보면 다 달짝지근한 맛이 날 거라고. 자,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액체든 고체든 다 단맛이 날 거라고. 이 얘기는 뭐냐? 융해가 일어나든 응고가 일어나든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야.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서 여기 자, 세 가지 상태 변화, 기체, 액체, 고체가 일어났었을 때 상태 변화의 그 용어들을 적어놨어. 일단 먼저 뒤에 걸 안 배웠으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응고, 요거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또 설명을 해줄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융해와 응고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라는 거지. 자, 솜사탕 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이게 틀인데 여기에 밑에서 가열을 막 해주고 솜사탕 전용 설탕 색이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흰색도 있고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있어. 이걸 여기다 넣게 되면 얘가 고체의 설탕이 녹아 융해가 된 후 이 작은 구멍으로 걔를 내보내. 그러면 이 액체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실 모양으로 응고라지. 그걸 이제 뭉쳐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솜사탕으로 만들게 되는 거지. 이게 융해도 일어나. 고체가 액체로 녹고 액체가 다시 기체로 응고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 분리수거로 고철캔, 알루미늄캔 모아. 그러면 이거를 다 모아서 압축시켜 놓고 어디다가 용해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여. 막 열을 가해주니까 녹겠지. 그러면 고체가 뭘로 변해? 액체 상태로 융해가 일어나. 이거를 원하는 틀에다가 넣고 붙여서 응고를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큰 틀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거 만들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품을 만들게 된다. 응고, 녹일 때 융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활자가 굉장히 오래됐지. 전 세계 최고의 이제 금속활자를 만든 게 우리나라인데, 금속을 가열을 할 거야. 금속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액체 상태인 쇳물이 되겠지. 쇳물을 거푸집에다가 넣어서 응고를 시켜요. 거푸집은 뭐야? 아까 설탕, 초콜릿 녹여서 붙이는 틀 같은 거를 거푸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서 식힐 거야. 응고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기역자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틀에다가 넣고 부어서 붙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역자, 리은자 뭐 여러 가지 이런 활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거푸집은 금속을 녹여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는 없네. 아까 초콜릿 굳히는 그런 틀이야. 곰돌이 모양, 별 모양 그렇게 이런 틀인데,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크기보다 크게 만든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10cm짜리의 활자를 만들고 싶어. 10cm짜리 활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틀은 10cm보다 더 커야 돼. 네. 왜? 10cm가 넘어갔을 때 흘리면 넘치면 안 돼. 얘가 응고가 일어나면서 수축이 일어나. 네. 그럼 10cm로 맞춰놓은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붙이게 되면 만들어지는 활자는 10cm보다 작아져. 네.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0cm짜리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1cm, 뭐 10.2cm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활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네. 이거 이따가 뭐 양초 때 조금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보면 될 거야. 자, 이게 융해와 응고에서 나타나는 예와 그 이용 방법들 쭉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네. 그 다음 기화와 액화를 봅시다. 기화, 액화. 이게 용어가 처음 듣다 보니까 조금 생소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용어가 어렵진 않아요. 기화, 액화. 이게 뭐가 어려워? 영어 단어에 비하면 훨씬 쉽지. 영어 단어 대부분 다 모르는 단어지. 그런데 뭐 짧아? 영어 단어가 길은 것도 많잖아. 네. 처음 보잖아 대부분. 그러면 영어 단어보다는 훨씬 덜 어렵지. 다만 평소에 접하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 네. 그거지.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네. 자, 기화와 액화 보자.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상태 변하는 걸 우리는 기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쉬워. 왜? 자, 이거는 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니까 기자 붙여서 기화야.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니까 액자 붙여서 액화. 그렇게 기억을 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 맞니? 자, 여기 보면 기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네. 이 얘기는 뭐야? 가열했다라는 거야. 네. 여기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한 액화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뭐야? 온도가 돼요. 냉각시켰다라는 거야. 냉각. 네.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왜? 그냥 기화, 액화 그 얘기만 나올 거야. 화살표에 색을 전혀 넣어주지 않아. 네. 왜?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하는 걸 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액체에서 기체로의 기화 현상에 의해 봅시다. 젖은 빨래를 말리는 거. 젖은 빨래가 마른다.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라고 보면 돼요. 기화.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갈라져. 네. 갈라진 적 본 적 있어? 물이 축축했었을 때는 갈라지지 않던 땅이 말라가면서 기화가 일어나면서 논바닥이 갈라지게 된다. 물을 계속 끓이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라고. 왜? 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액체가 공기 중으로 수증기로 변해서 네.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소독제 뿌려놓고 이렇게 비비거나 그냥 놔둬도 어떻게 돼? 말라서 없어지지. 다 기화의 현상이 될 거야. 네. 그 다음 젖은 머리카락을 드라이어로 말리게 되는 거. 기화가 될 거고. 자, 염전에 소금 바닷물 갖다가 넣고서 계속 밀어줘. 그러면 햇볕 받게 되면 물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뭐만 남아? 소금만 남지. 이것도 기화를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액화 봅시다.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를 액화라고 했어. 네. 자,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생기진 않지만 이제 봄이나 가을 같은데 아침 일찍 나가게 되면 풀이나 뭐 자전거, 바깥에 있는 자전거 혹은 벤치에 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게 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그 물체에 닿아가면서 액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거지. 네. 그리고 새벽에 특히 안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새벽에 생기는 안개도 액화의 예가 될 거야. 추워? 목욕탕 가면 거울이 있고 유리가 있을 때 거기에 김이 서려 있는 거. 수증기가 다 물방울로 변해 있는 거지. 네. 그 다음 뜨거운 차를 따를 때 하얀 김이 생기는 거. 이것도 액화의 예가 될 거야. 네. 그 다음 우리가 찬 음료수를 유리잔에 따르고 거기다 막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을 타놓을 거야. 네. 그러면 그 유리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길 거야. 이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차가운 면에 닿아가면서 액화가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의 예가 될 거야. 네. 그리고 안경 낀 사람들 보면 겨울에 네. 갑자기 버스를 탄다거나 바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하얗게 김이 서리게 되는 거 있지, 뿌옇게 흐려지는 거. 이게 다 뭐가 돼? 액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화 현상과 액화 현상을 이용하는 이게 뭐가 있냐면 와카우트라는 게 있어. 와카우트가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이 많이 부족을 해. 네. 그렇다고 이제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밑에 막 땅을 파가지고 그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런 게 어렵지. 네. 뭐 전기도 없는 그런 데니까 얘네를 이런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러한 그물 모양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와카워터거든. 네. 그래서 얘가 크게 설치를 해놓으면 여기 이러한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이러한 특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기온차, 낮과 밤의 기온차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여기에 액화가 되면서 물방울들이 만들어지게 돼. 그 물방울들을 모아가지고 뭐 식수로도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와카워터라는 건데 이게 일부 물이 많이 부족한데 그 다음에 기온차가 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액화 현상을 이용을 해서 물을 만드는 방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는 LNG야. 이거는 굉장히 부피가 커. 네. 부피가 크면 이만한 커다란 통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들고 다니기 불편하겠지.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니까 불편해. 네. 그러니까 이러한 천연가스를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낮춰. 네. 그러면 액화를 시키게 되는데 부피가 굉장히 작지. 네. 통이 이만한 걸로 온도를 낮춰가지고 액화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스통들 있어. 네. 가스통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 약간 푸딩딩한 색깔로 되어 있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비슷한, 요거 비슷한 회색으로 된 LPG통, LNG통 있어. 네. 액화를 시키면 부피가 굉장히 작아져. 그러니까 운반하거나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지. 이렇게 액화천연가스 액화를 시키면 그런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수증기와 기미야. 자,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 주전자에서 물을 끓여. 네.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니? 액체지. 네. 여기가 액체야. 액체를 가열을 하면 여기에 하얗게 보이는 물질이 있어. 네. 이걸 우리는 수증기라고 착각을 한다. 수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안 보여. 네. 자, 물을 계속 끓이고 하면 이 액체가 뭘로 변하게 되냐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기화라고 했지. 네. 기화에 의해서 액체가 기체로, 즉 물이 수증기로 변하게 될 거야. 그때는 안 보여.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선생님, 주전자로 물 끓이면 이렇게 하얗게 뭐가 김이 보이는데요? 이게 수증기 아닌가요? 이거는 공기 중으로 이 기체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와서, 공기는 차가우니까 여기는 뜨겁다가 차가운 데로 오니까 이게 다시 액화가 되는 거야. 자, 여기가 기체라고 했어. 기체 안 보여. 이게 다시 공기 중에 식어서 액화가 일어나는 거야. 액화. 액화가 일어나니까 뭘로 변해? 액체로 변하는 거야. 물로 변하면서 그 물방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김이 될 거야. 네. 잘 생각해. 네. 물을 끓여서, 액체를 끓여서 수증기가 돼, 기체가 돼, 눈에 안 보여. 그게 다시 공기 중에 식어서 액화가 돼서
물로 보이는 게 김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네. 그리고 요거 양초 연소할 때 상태 변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양초는 고체 상태야. 네. 자, 고체 상태의 양초에 심지에 불을 붙였어. 네. 그러면 고체 상태의 양초가 네. 액체 상태로 뭐야? 융해가 일어나 여기. 네. 그러면서 여기 심지에서는 액체 양초, 여기 녹아져 있는 액체의 양초가 여기로 스며들면서 이 심지에서는 여기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액체 양초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 어디? 심지에서는. 이 밑에서는 그 열로 인해서 고체인 양초가 액체로 녹는 융해가 일어나. 네. 그러면서 이 액체 상태의 촛농이 옆으로 막 흘러내리지. 네. 흘러내리면 바깥쪽으로 흘러내리던 촛농이 액체가 다시 굳어지는 현상인 응고가 일어나게 된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양초가 연소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응고도 일어나, 융해도 일어나, 기화도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양초에 연소할 때 상태 변화 3가지 일어나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앞장에 가면 요거 얘기가 나오네. 액체와 기체, 고체의 상태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 빨간색, 파란색 해놨어. 열을 가해주면 가열하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의 기화, 냉각을 해주면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승화라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해, 응고, 액화, 기화. 그건 좀 들어봤는데 승화? 승화는 좀 어렵네요 라고 하는데, 승화라는 것은 고체의 상태에서 기체.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얘를 승화라고 얘기를 하고, 네.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도 승화라고 부릅니다. 둘 다 승화야. 네. 다만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냐? 선생님 이렇게 고기 승화냐? 기체에서 고체, 기고 승화냐? 그렇게 구분을 해둬야 돼. 같이 승화긴 해. 얘도 승화, 얘도 승화. 둘 다 승화긴 하는데 뭐에서 뭐로의 승화냐? 그거를 구분지어서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앞에서처럼 융의 응고, 액화, 기화 그렇게 용어가 다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여기는 둘 다 똑같은 승화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어가 승화 하나네? 기억하기 더 쉬울 것 같지만 구분 지어야 돼.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냐,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냐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알겠어? 졸려? 그렇게 졸리지 않아요. 눈이 반은 감겨 있는데 안 졸려? 딱히 안 졸리는데. 괜찮아? 자, 이게 승화가 왜 어렵냐면 보통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 기화, 혹은 기체에서 액체로, 이걸 뭐라고 해? 액화라고 해. 네.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 이걸 뭐라고 해? 응고라고 했잖아. 네. 자, 이렇게 단계 가야 되는데, 어라?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네. 네. 혹은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승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승화의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자, 드라이 아이스 보니? 근데 아이스크림 여기 밑에 베스킨 가면은 포장해 줄 때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지. 네. 그 공기 중에 놔두면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하얀 연기가 펄펄펄 나오지. 네. 자, 이러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 고체가 기체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승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강원도 강원도에서 젖은 명태를 덕장이라고 하는 게 쭉 말려놔. 그래서 얘가 이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조직이 굳어졌다 풀어졌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맛있어진다고 해. 이런 것들 얼어 있어. 영하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말라. 네. 얼어 있는데도 말라. 이게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냉동실에 얼음을 하나 이렇게 넣어놔봐. 그러면 냉장고 성능이 아주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는데도 보니까 점점 얼음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 뭐야? 얼음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얼음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프탈렌이라는 게 있어. 나프탈렌. 옷장에 많이 넣어놓게 되는데 흰색 이만한 크기의 눈가사탕 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벌레들 오지 않게끔 해주는 좀약.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고체 상태가 딱딱해. 진짜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 눈가사탕 예전에 박하사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예전에 많이 먹었어. 조그만 애들이 뭔지 모르고 사탕이네 하면서 먹었는데 그런 애들이 고체가 옷장에 넣어둔 이 나프탈렌이 점점 크기가 줄어들어. 네. 고체에서 바로 뭐가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작아진다라는 거고. 자, 영하의 날씨에 눈오리 해놨어. 요즘 눈오리 뭐 눈곰 뭐 있지. 네. 그 집게를 이렇게 잔뜩 만들어놨어. 네. 다음날 보니까 눈오리가 점점 크기가 작아지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15도,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10도야. 녹지 않을 날씨인데도 눈오리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응달에 있는 눈사람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왜 그래?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한번 봅시다. 얘도 승화야. 네.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겨울철에 서리가 내리는 거. 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고체로 바로 변하는 거. 서리 내리는 거. 혹은 냉동실을 보면 냉동실 벽에 성에가 점점 막 두꺼워져서 업소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두꺼워져.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빼줘야 냉장고 효율이 좋아지게 되지. 그 다음 겨울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기는 거. 추운 날, 아주 추운 날 이쪽에 벽에 하얗게 성에가 생기는 거. 이것도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 한겨울에 그 산꼭대기에 보면 나뭇잎에 상고대라고 하는 이런 얼음꽃 네. 그런 것들이 생겨.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추운 날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얼어서 아주 예쁜 형태의 얼음 결정이 생기지. 네. 이걸 상고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봐봐. 상고대 여기 뭐니? 겨울철 영하의 온도에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승화하여 나무나 풀 등의 얼어붙어 생긴 얼음.
굉장히 예쁩니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추운 동네, 강원도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런 승화를 어디에다가 이용을 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 스프도 요 승화를 이용하게 됐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라고 하는 요거 커피도 마찬가지로 승화를 이용하게 된 거지. 네. 즉 식품을 급속 냉동을 시키게 되면 식품 안에 존재하던 수분을 얼음으로 만들고 이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를 시켜. 네. 그러면 수분이 여기 있던 수분이 없어지게 되지. 네. 이걸 뭐라고 해? 동결 건조라고 하는 거야. 얼려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야. 그냥 자연 건조가 아니라 얼려서. 이런 게 라면 스프나 인스턴트 커피가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거고, 네. 이런 거를 왜 만들게 됐냐면 우주식품 제조를 하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주로 식량을 갖고 가야 되는데 식량을 갖고 가서 거기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조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되겠지. 왜냐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료가 많이 들거든. 네. 우주선을 발사할 때 사용되는 원료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 네.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런 연료비를 못 댈 정도로 굉장히 비싸. 그렇다 보니까 가벼워야 돼. 간편해야 돼. 그래서 식품의 무게나 부피를 줄여서 운반도 편하게 하고 저장도 편하게 오랫동안 해야 되겠지. 왜냐면 우주 갔다 오면 몇 달이야. 네. 배달 쿠팡 배송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저장이 쉽게 돼야 되겠어. 그래서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 밥, 김치, 라면 등이 있는데 주로 동결 건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햇반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우주인들이 먹으려고 만들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 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주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최첨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을 해. 네. 대표적인 게 전자레인지지. 네. 거기서는 불을 떼서 뭐를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걔네 진동 일으켜서 열이 발생해서 음식을 데피는 방법. 네. 우주인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자레인지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 우주에서 또 오줌 넣을 거잖아. 오줌은 거의 받아서 정수해서 계속 먹는다만 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똥 넣으면 둥둥둥둥 떠다닐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네. 버려야 되니까 만들어진 게 진공청소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드라이아이스의 이용. 공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하게 되면 차가워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물방울들, 연기가 보이게 될 거야.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조명을 비춰주게 되면 여러 가지 색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네. 그러면서 뭐가 환상적인 좀 예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다. 네. 드라이아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신연기를 가지고 연출을 한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되겠다. 네. 자, 승화성 물질 많지도 않아.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드라이아이스하고 아이오딘이랑 그 다음에 납탈렌이 있다. 자, 여기 물질을 입자사 인력이 매우 약해. 약하다라는 것은 살짝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열을 가해줘도, 냉각을 시켜도 얘네가 어떻게 돼? 쉽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체, 25도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 쉽게 승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러한 승화성 물질이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뭐 더 뭐 있니? 나프탈렌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온도에 따라서 고체를 가열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 기체로의 승화. 냉각을 하게 되면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게 된다. 네. 자, 이러면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요 승화, 네. 액화, 기화, 네. 응고, 그 다음 하나 뭐니? 융해. 요거 어디에서 뭐가? 액체에서 고체로는 응고, 고체에서 액체로는 융해. 요 용어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른 새벽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거지. 네. 뭐니? 액화요. 액화야. 겨울철 자동차 표면에 성해가 생긴다. 성해가 생겨? 성해는 뭔데? 고체인데. 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이걸 뭐야?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 이렇게 쓰면 돼. 기고승화야. 무슨 승화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 네. 혹은 이렇게 하고 승화. 그다음 물을 끓이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 기화. 기화가 될 거야. 액체에서 기체로의 네. 상태 변화. 갓 구운 빵 위에 올려놓은 버터가 녹는데 융해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뭐니? 융해가 되겠네. 영하의 날씨에 얼어있던 빨래가 얼어있으면 뭐니? 고체네? 말라. 기체. 기체로 변하는 거네. 고기 승화. 승화가 되겠습니다. 네. 녹인 금속을 금속을 녹였으니까 액체게 되겠네. 액체가 금속틀 거푸집에 넣어서 굳혀. 그럼 다시 뭐가 돼? 고체가 되겠네. 네. 자, 이걸 뭐라고 하니? 응고요. 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 자, 그러면서 상태 변화, 입자 배열의 변화, 상태 변화, 입자 배열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가 됐어. 그러면 그때 각 상태 변화에 따라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라고 해서 이때 갑자기 상태 변화가 돼서 입자가 다른 걸로 바뀌어. 개수가 많아져. 다른 입자로 바뀌어.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어. 그렇지가 않아.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변하지 않았어. 입자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즉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다.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초콜릿이 나왔었어. 자, 초콜릿을 내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짤주머니에 넣어서 뭔가를 레터링을 만들 것 같아. 누나 선물해 주려고 호경이 누나 사랑해요 라고 글씨 적으려고 해. 그러면 초콜릿 가열해서 고체로 해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해서 짤주머니에 놓고 짤 거야. 자, 그러면 짜서 러브라고 적었어. 이렇게 예쁘게 적었어. 네. 굳혔어. 처음에 녹이기 직전에 막대 모양의 초콜릿, 액체 상태의 초콜릿, 다시 굳은 응고가 일어난 초콜릿, 맛이 다 단맛 똑같이 난다라는 거야. 네. 단맛이 난다.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염화 코발트라는 종이가 있어. 이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이야. 자, 그런데 얘는 물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이 염화 코발트를 갖다 댔어.
붉은색으로 변했는데 물이 만들어졌구나. 물이 생겨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푸른색 염화 코발트를 갖다가 물에다가 한번 담궈봐. 그리고 물이 끓여서 아까 수증기가 생기는 곳에 염화 코발트 종이를 보이지는 않겠지. 김 있고 물이 끓고 있고 주전자 저 김 사이에다가 놓으면 이 염화 코발트 푸른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어도 붉은색으로 변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 갖다 댔는데도 붉은색으로 변했어. 자,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있든 네. 기체 상태로 있든 염화 코발트를 붉게 만들게 됐다. 즉 물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상태 변화에 따른 물질의 질량 변화 봅시다. 질량.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을 이룬 입자의 종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입자의 개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입자의 크기도 바뀌지 않았어. 종류, 개수, 크기 다 안 변했어. 처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됐니?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변하지 않아.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야. 자, 여기 보면 탐구 더하기 보자. 탐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아세톤이 뭐니? 매니큐어 씌울 때 사용하는 휘발성 특유의 냄새가 나는 액체지. 기화가 잘 돼, 얘가. 알코올처럼. 왜? 아세톤 입자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증발이 돼. 금방 기화가 되는 애들이야. 얘를 아세톤을 이러한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비닐봉지로 막아. 그리고 꽁꽁 묶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아세톤 입자가 바깥으로 들어오게, 나가지 않게, 바깥에 있던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밀폐를 시켜놓고 전체 질량을 측정을 했어.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50g이었어. 그 다음에 얘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이 쭈글쭈글해졌던 이 봉지가 점점 크더니 빵빵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대. 그때 질량을 쟀어. 그랬더니 다시 재보니까 얘가 50g이었대.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부풀었는데 이걸 다시 꺼내놨어. 그랬더니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쭈글쭈글해졌어. 비닐봉지가. 그때 쟀는데도 질량이 50g이었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삼각 플라스크 전체 질량은 변하지가 않았어. 왜? 아세톤이 지금 액체가 기화가 돼서 기체로 변했어. 기화가 됐다. 입자의 종류, 아세톤 입자가 알코올 입자가 물 입자로 바뀌지 않았어. 입자의 종류 안 변했어. 입자 10개가 있었으면 아세톤 입자 10개 있으면 빠져나거나 새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도 변하지 않았어. 입자 크기도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 다만 입자 배열만 달라지게 됐다. 자, 입자가 여기는 타닥타닥 거의 붙어 있고 약간 움직인다. 왜? 액체 상태니까. 액체 상태 입자니까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 넣었어. 기체가 됐어. 그러면 기체가 되면 뜨거운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서로 멀어져.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어. 입자의 배열이 거의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멀리 떨어져서 막 움직이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됐어. 다만 뭐만 달라졌어? 입자 사이의 거리만 달라졌어. 배열만 달라졌어. 그랬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변하지 않았고 질량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탐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했어. 고체일 때 이루고 있는 입자의 배열 상태,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의 입자의 배열 상태, 기체 상태의 입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진대.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이 달라지니까 언제 얘네가 입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물질의 부피가 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융해와 응고 봅시다. 융해는 뭐니?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라고 했고, 응고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야. 자, 융해가 일어나. 고체가 액체로 변하네? 그러면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있던 입자가 융해가 되면 어떻게 되니? 불규칙해져. 규칙적인 게 불규칙해지고, 이 가까워졌던 붙어있던 입자가 약간 떨어져. 네. 멀어져.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네. 자,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 그러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한 게 규칙적으로 변하네. 그리고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데 딱 붙네. 네. 전체적으로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니까 고체 양초, 액체 양초 생각을 했었을 때 보면 융해가 일어난다, 부피가 약간 늘어나고, 응고가 일어난다,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렇게 고체가 됐었을 때, 액체가 됐었을 때 융해가 일어나면 부피가 늘어나고, 응고가 일어나면 부피가 줄어들어. 근데 물은 조금 독특한 놈이야. 쉽게 말하면 물은 이런 식으로 서로 물 분자들, 물 입자들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까워. 입자들의 배열이. 그런데 안에 빈 공간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얼음으로,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게 되면 얘네가 이런 육각형의 구조로 바뀌어버려. 네. 그러면 안에 빈 공간들이 훨씬 많아지게 돼. 그러니까 물에서 얼음으로 응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의 경우에는 부피가 더 늘어나. 네.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에서 고체로의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물이라는 놈은 얘네가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 때문에 얘만 물에서 얼음으로 응고가 일어날 때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음료수를 네. 혹은 맥주를, 네. 물을 네. 유리병에 가득 채워놓고 네.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지. 네. 왜? 지금 사왔어. 미지근해. 바깥에서. 이거 빨리 시원하게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놔. 그리고 까먹은 거야. 다음날 보면 어때? 깨져 있는 상태가 되지. 심지어는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 때 냉동실에 빨리 냉각을 시켜서 차갑게 해서 이제 마시려고 맥주 넣어놨다가 까먹은 거야. 깜짝 놀라서 다음날 어디서 무지끈하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게 병이 깨져가면서 그 캔이 터져가면서 뚫어. 냉장고 밖을 뚫고 나오지는 않는데 그 안에 선반들을 뚫어. 선반이 깨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왜 그래? 물이 얼면서 구조가 더 커지면 빈 공간들이 커지게 되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더 커지니까 밀도
질량은 똑같네. 부피가 커져버리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네.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얼음 집어넣으면 물 위에 동동동동동동 뜨는 이유가 뭐야? 부피가 더 크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위에 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네. 다음번에 또 선생님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기화와 액화의 현상을 한번 보자. 기화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자, 액체 상태에 아세톤에다가 뭐를 해주냐면 가열해서, 그랬더니만 이렇게 비교적 불규칙했던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해져. 네.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던 입자들이 굉장히 멀리 멀어져. 그러니까 부피가 확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쭈글쭈글했던 봉지, 아세톤이 들어있는 봉지가 가열해졌더니 빵빵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네. 왜? 입자의 배열이 매우 불규칙해지고 어때?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 부피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액화가 일어났어. 입자 배열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입자가 가까워지네. 그러니까 부피는 크게 줄어든다라는 거야. 자, 아까 응고와 융의 경우에는 부피가 커진다라고 했지 크게라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어. 여기는 크게 줄어든다. 크게 늘어난다. 부피가. 네. 그거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세톤 같은 경우 1g의 부피는 0.96 세제곱센티미터래. 이게 기화에서 기체로 변하게 되면 576 세제곱센티미터, 약 600배 정도의 액체일 때보다 기체로 600배 정도의 부피 커진다라고 되어 있네. 참고로 알아두면 될 거고. 이번엔 승화 봅시다. 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굉장히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입자 사이가 매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두면 봉지가 어떻게 돼? 터질듯이 빵빵해지게 된다는 거야.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게 되면 매우 불규칙했던 입자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바뀌게 됐지. 네. 매우 멀었던 입자가 매우 가까워지겠지.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마지막 이거 결론이야, 결론. 지금 배웠었던 이런 입자 배열의 변화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볼 거야. 자, 고체에서 액체로의 융해가 일어나. 고체에서 액체로의 융해가 일어나. 액체에서 기체로의 기화가 일어나. 네. 그리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나. 네. 이때는 어떠니? 입자 사이의 배열이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돼. 그러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니?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융해, 기화,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는 부피가 늘어난다. 자, 반대로 봅시다.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액체에서 고체로의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체 입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질서정연해지네. 이러면서 부피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요 그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왼쪽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요거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변하는 거, 상태 변화가 될 때 변하는 거, 입자의 배열이 달라져.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 변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입자 배열이 달라지니까 부피가 바뀌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안 변해, 입자의 개수 안 변해, 입자의 크기 안 변해.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구분지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개수, 크기 등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일반적으로 부피가 줄어드는 상태 변화, 줄어드는 거 이거네. 뭐? 액화,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줄어들게 된다. 자, 오른쪽 탐구 봅시다. 상태 변화 관찰하기야. 일단 첫 번째로 유리막대로 물을 찍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다가 대해서 색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대. 자, 그 다음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얼음을 담긴 시계 접시 놓고 그 위에 얼음 넣어놨어. 그리고 밑에 물을 가열을 했어. 그러면서 비커 안에 있는 이 물이 이쪽에서 뭐가 돼? 가열을 하니까 수증기로 변해 기화가 됐어. 그 수증기가 다시 이 차가운 면에 닿으면서 액화가 되면서 물방울이 생기게 됐대. 그랬었을 때 이걸 살짝 들어서 밑에 생긴 물방울에다 갖다가 코발트 종이를 댔어. 염화 코발트. 그랬더니 얘도 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자, 이걸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 즉 물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게 염화 코발트 종이가 될 거야. 그런데 1번하고 3번하고 모두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 얘기는 자, 물이 수증기로, 액체가 기체로 기화, 기화가 다시 액화가 됐어. 좀 상태 변화가 일어났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염화 코발트 종이 색깔 붉은색으로 다 변했어. 원래 가지고 있는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계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에다가 또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댔더니 걔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변하겠지. 왜?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됐니? 이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을 고르래. 비커 안에 물이 기화한다. 액체가 수증기로, 기체로 변하는 기화. 맞네?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아래쪽에는 수증기가 액화해서 물방울들이 생겼네? 맞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질량 변하지 않음. 질량 측정 안 했지? 여기서는 알 수 없어. 몰라. 저기 위 실험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위탐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 질량을 측정한 뭐가 없으니까 얘는 몰라.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해서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얼음물이 담긴 컵에 여기에 물방울도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기체가 뭘로 바뀌는 거니? 액체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현상을 뭐라고 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에코요. 액화 현상을 나타내는 거네. 그런데 액화와 상태 변화의 종류가 같은 거 찾으래. 자,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기는 거, 물이 어느 거네? 인고요. 응고네.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사라진다. 기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환에 이른 아침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에코요. 액화야? 수증기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네. 네. 액화 맞네. 액화. 나프탈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고체가 제가 기체로 변하는 고기 쓴 승화가 되겠네. 고기 승화가 되겠습니다. 가열한 플라이팬 위에 녹은 워러가 녹는데 바다가 고체지. 네. 녹네. 액체네. 네. 융해. 이걸 뭐라고 해? 융해. 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화본이 3번이요. 3번 액화가 되겠습니다. 자, 양초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 봅시다. 탐구 양초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 자, 양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과 부피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양초 조각을 막 잘라 비커에 놓고서 질량을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340g이 나왔네. 네. 자, 이거를 핫플레이트에다 올려놓고 가열을 했어. 네. 다 녹였대. 네. 다 녹이니까 액체 상태로 됐겠지. 고체가 액체 상태로 융해가 일어났대. 자, 융해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 표시를 했어. 액체 상태 표시를 해놓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340g이라. 어라? 고체 상태의 양초 조각도 340, 액체 상태의 양초도 340. 그리고 여기 그어놨어. 그 다음에 식혔어. 서서히 식혔어. 네. 식혔더니 다 굳었대. 네. 다 굳은 다음에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서 질량 측정했는데 마찬가지로 340이었대. 질량 변화가 없었어. 네.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도 340. 그럼 액체에서 다시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도 340g. 자, 그런데 굳었었을 때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 아까 액체 상태였을 때 그었고 굳었었을 때 그 굳은 양초의 높이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 부피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녹은 양초가 응고할 때 부피가 약간 줄어들었대. 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해보면 이게 평평하게 굳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네. 즉 녹은 양초의 부피, 액체 상태의 부피가 조금 더 크고 그 다음에 굳은 양초의 부피가 조금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봅시다. 결론. 고체 상태가 융해하거나 고체 양초가 융해하거나 액체 양초가 고체 양초로 응고하거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실험 결과니까 340, 340, 340 다 같다. 액체 양초가 고체로 응고할 때 부피가 줄어들었어. 왜?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까? 네. 고체 양초가 융해할 때,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입자 배열 변화를 나타낸 거래. 고체가 액체로 변하게 되면 입자 사이의 배열이 어떻게 될 거야? 약간 멀어지겠지. 네. 맞니? 이런 식으로 고체보다는 불규칙.
약간 멀어지게 되면 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위 탐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고르래. 자, 고체 양초가 융해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다 340g으로 다 똑같았네. 액체 양초가 응고할 때 부피가 약간 늘어난다. 배열이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 어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네. 부피는 어떻게 되니? 약간 줄어들게 되지. 네. 근데 약간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래서 틀렸네. 2번이 2번이 답이 되겠지. 네. 응고할 때 입자 배열 달라지는 거 맞고, 네. 입자 사이 응고할 때 가까워지는 거 맞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양초를 이루는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될 거야.